본격적인 공시메이트 진행에 앞서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형인의 기업 공시 연구소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공시 관련해서 각종 질문 남겨주시면 제 옆에 계신 변형인 대표님께서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한섬입니다. 한섬은 1987년 설립돼서 1996년 유가 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여성 의류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데요. 타임, 타임온무, 마인 시스템 등의 자사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유통 채널은 백화점, 아울렛, 직영점과 자사 온라인몰 등을 통해서 제품을 유통하고 있는데요. 브랜드 가치가 높은 고가 브랜드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서 경기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패션 트렌드 및 상품력이 실적 변동의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최대 주주는 현대홈쇼핑으로 34.6%의 지분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 3,874억 원, 영업이익 1,521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순이익은 1,11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9.1%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30.6%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한 매출액 및 손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한섬 주요 사항 보고서 유형자산 양수 결정을 했는데 형태가 있는 자산을 매수했다는 겁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산의 구분입니다. 토지 및 건물입니다. 자산명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소재 토지 및 건물입니다. 양수 내역은요. 2,400억 원입니다. 자산 총액의 15.4%에 해당되는 규모고 양수의 목적은요. 통합 사옥을 구축하기 위함이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양수 영향입니다. 업무 공간 통합을 통해서 업무의 생산성을 개선하고 경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계약은 7월 19일 날 체결될 예정이고요. 양수의 기준일은 2023년도 1월 19일에 양수될 예정입니다. 거래 상대방은 세신홀딩스 주식회사입니다. 하단 내용 보겠습니다. 거래 대금의 지급은요. 계약금 7월 19일 240억 원을 지급하고요. 중도금을 2022년도 9월 19일에 지급하고 잔금 1,200억 원은 2023년도 1월 19일에 지급하겠다. 자금 조달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 자금입니다. 하단 내용을 좀 보면 회사가 양수하고자 하는 목적 대상물에 대해서 정진세림 회계법인의 평가를 득해서 2,400억 원의 양수가를 확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단의 내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금액은 부가세,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의 취득의 부대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양수 기준의 등기 예정일은 잔금 예정일이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종합을 해보면 회사는 통합사업 구축을 위해서 2,400억 원의 자금을 들여서 이 사옥을 매수하는 거죠. 사옥을 사서 지금 이 뿔뿔이 흩어진 이 업무 공간은 하나의 통합 공간으로 합치는 의사 결정을 했다라고 판단되는 공시입니다. 네, 이렇게 한섬이 통합사업 구축을 위해서 빌딩을 매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가 상승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경기 변화에 민감한 의류기업인 한섬은 좀 크게 타격이 없었나 봐요. 네, 일단 내용을 보면 지금 최근 매출액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이 전체 매출 포지션의 비율이 제품과 상품 그리고 수수료로 좀 구분이 됐는데 제품 부분 의복류에 대해서는 77.1%, 상품은 22.4%, 수수료가 0.42% 좀 구분되고 있는데 2020년도 대비해서 실적이 좀 크게 좀 증가했죠. 전체 1조 3,874억을 좀 기록했기 때문에 2020년도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이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약적인 매출 성장을 좀 이끌어냈다. 네. 자, 관점에서는 상승폭을 좀 더 크게 가져갔느냐 이게 관건인데 일단 뭐 1분기 실적 보고서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은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한 3,914억 을 기록했는데 영업이익은 591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당기 순이익은요.
하다는 내용 좀 보도록 하죠. 427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00억 원 가량의 순이익을 좀 기록하면서 실적이 2020년 그리고 2021년도, 2022년도까지 고르게 소폭 성장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닌데, 일단 이 회사의 어떤 브랜드 가치에 좀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회사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명인데, 우선 최근에 정기 보고서를 보면 회사의 주요 사업의 내용, 사업의 어떤 주요 브랜드, 그다음에 매출 포지션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좀 밝혔는데, 네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보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브랜드별 특성입니다. 뭐 대표적인 타임과 마인, 뭐 시스템 등이 있었고요. 이런 브랜드도 좀 보유를 했었네라고 좀 생각하는 이 수입 브랜드 다수를 좀 보유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이 회사가 추구하는 이 브랜드가 가치가 상당히 좀 고가 라인업, 그렇죠. 또는 이 중저가 라인업이 좀 상대적으로 없어요. 고가 라인업의 브랜드를 런칭함으로써 이에 따라서 고가 타겟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오히려 한섬이 경기 침체의 타격 또는 이 코로나19의 타격을 좀 받을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했는데, 오히려 성장세가 조금 더 커진다는 관점이라는 것은 이 고가 타겟이 유효하다. 이 시장의 타겟으로서 어떤 주요한 마케팅 전략이 통하고 있지 않는가 전망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고가 브랜드를 론칭함으로써 오히려 성장세가 더욱 커진 한섬의 모습이었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 해외 판권 브랜드보다 자체 패션 브랜드의 매출 비중을 좀 늘리고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전반적인 상황에서는 사실상 이 한섬의 경우에 이 수입 브랜드를 국내 런칭해서 판매하는, 그런데 이에 따라서는 이 상품을 런칭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들이 단순하게 라이선싱이라고 해서 브랜드만 빌려서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방식이지 않죠. 이 방식도 아니죠. 완제품을 사서 일종의 이제 판매 가격을 형성시켜서 이제 판매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오히려 판매 수수료의 어떤 관점으로 이제 수익이 좀 인식됐기 때문에 수익성의 재고 관점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자체적으로 만든 이 양산 브랜드의 경우에는 생산 원가부터 사실 판매가 가격까지 이제 수립되는 이 정책 과정 안에서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사실상 이 해외 브랜드의 어떤 이 매출 포지션이 좀 더 증가됐을 때까지만 해도 뭐 수익성이 크게 뭐 제고된 형태는 아니었는데, 자체 브랜드의 역량들이 좀 더 커지면서 수익성이 좀 크게 제고되고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아까 우리가 1분기 실적 보고서 좀 보면 오히려 당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약 100억 원 정도 좀 증가하는 이력이 바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아닌가 판단을 해봅니다. 네, 아무래도 생산 원가에서 판매가까지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 패션 브랜드의 매출 비중을 늘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내수 소비에 또 의존을 하고 있는 한섬에게 아무래도 규모가 작은 내수 시장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대표님, 그럼 해외 시장 공략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이점이 좀 있는데, 한섬이 사실은 좀 우리가 통상 보고 있는 이 중국 시장을 좀 공략하면 어떨까? 네네. 왜냐하면 중국에서의 한국산 의류 브랜드가 사실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브랜드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라인업이 그렇게 또 이 중저가도 또 아닙니다. 실제 뭐 중국 쪽에 좀 진출을 하고 있는 이 국내 브랜드 이 판권들을 좀 보면 상당수 좀 고가의 라인업들이 좀 많은데, 한섬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 수출 비중이 좀 그렇게 크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또 내용을 좀 보면 회사의 매출액은 거의 뭐 내수화 내수의 근거로 내수가 거의 뭐 기준점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여기는 뭐 수출 비중이 좀 따로 명기는 좀 안 돼 있네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긴 한데, 전체적인 또 이 판매 금액이 사실상 이 내수 시장이 좀 더 주력이 아니었나. 자, 이 점은 사실 마케팅 관점에서 중국이나 제3의 이 글로벌 국가들로 하여금 이 한섬의 브랜드가 사실 가치 제고를 좀 크게 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고가 전략을 수립했던 내수 시장에서도 충분한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는 한섬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것보다 내수 시장을 좀 더 주력하는 모양을 좀 가지고 있고, 오히려 오프라인의 강점을 살려서 온라인 시장으로서 온라인 이 몰의 시장 영향력을 좀 확대시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이어서 신사업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션 사업에 이어서 화장품과 그리고 향수 사업을 신사업으로 가져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나선 모습이에요. 대표님, 전망은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 이 회사의 그러니까 사업적인 시너지 관점에서는 이 동일 사업을 파생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의 연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네네. 대체적으로 사업의 이 시너지가 나질 않는 전혀 다른 사업 부분을 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서 이 결과가 좀 좋지 못한 회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뭐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한섬의 경우에는 이 패션 독보적인 패션 사업을 좀 기반으로 해서 여기서 부과되는 화장품과 향수 사업까지 이제 뷰티 사업까지 지금 영위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사업의 연계적 관점에서는 이 확보된 유통망과 오히려 이러한 이 경로를 통해서 이 사업의 신규 사업의 어떤 이점을 저는 충분히 좀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은 맞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 모회사인 현대 홈쇼핑을 통해서 사실 유통 경로의 어떤 이점을 살릴 수 있고요. 한섬의 패션과 사실 이 뷰티는 접목시킬 수 있는 어떤 사업적 시너지 측면이 강화될 수 있는 요인은 충분하다. 자, 이 점이 사실상 추가적인 이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원동력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데 아직은 시장이 좀 독보적인 어떤 위치를 가져가는 어떤 수준은 아니고 현재 이 사업에서 사업을 키우겠다. 자, 이런 전망들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에 사실은 이 뷰티 헬스케어 관련 사업 부분들의 성장성을 좀 감안해 볼 때 한섬도 이 점을 좀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섬의 이 화장품과 향수 사업은 사업 연계 관점에서는 그래도 이점을 충분히 가져갈 만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끝으로 대응과 투자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한섬 지금 오늘 차트 잠깐 보면요. 5.08포인트 하락한 29,900원. 오늘 낙폭이 좀 더 심화되면서 코스피 2%대에서 낙폭은 소폭 좀 많은 했지만 지금 1.86포인트 하락하고 있거든요. 오늘 최근에 어떤 지수 하락에 의한 사실상 이 하락폭을 좀 가져가는 구간이다. 전 고점 대비해서 실적을 수반했던 전 고점 대비해서 오히려 주가는 크게 좀 하락하고 있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종국적으로 좀 보면 지수는 그래도 일봉상의 저점의 영역대까지 좀 내려온 것이 좀 보여져요. 한섬의 경우에는 매출 실적을 수반하고 있고 이에 따른 영업이익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지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측면은 이 경기 침체 가속화라는 관점에서는 사실상 제일 많이 타격을 받는 업종이 바로 의류업종이죠. 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 소비층이 좀 얇아진다, 지갑이 얇아진다는 것을 두 벌 살 거를 한 벌만 산다는 거죠. 물론 이제 고가 정책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한섬의 영향에서는 큰 타격이 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지만 모든 브랜드가 다 고가 라인업은 아니라는 거죠. 20대를 겨냥한 뭐 토미 힐거라든가 뭐 이런 제품들의 경우에서는 사실상 좀 타격을 좀 저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전망을 해보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이 하반기 실적 기조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 이 점이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보유자 관점에서 영역에서는요. 요 구간입니다. 31,000원이 이탈된다면 보유 일단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이 좀 유효했는데 오늘 주가가 좀 이탈을 했어요. 5.08포인트 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이 비중을 좀 줄여가는 전략은 맞다. 그런데 반대 경우에서 추세적으로 좀 매수하기 좋은 구간까지 내려온 것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면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맞아요. 그런데 얼마만큼의 바닥폭을 더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섬 지금 매수해도 좋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거죠. 한 가지 2분기 실적 기조에서는 상당수 1분기의 기조효과 동일한 효과를 좀 가져갈 것이다. 이에 따라서 실적 기조에 대한 우려는 없는데 하반기 경기 침체에 따른 실적의 감소 요인이 중대한 체크 포인트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매수하기 좋은 구간까지 돌입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좀 실적 대비해서는 저 이렇게 봤는데 27,000원, 27,000원에서 29,000원, 27,000원에서 29,000원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릴게요. 일단 저가의 메리트, 매수 메리트는 좀 충분하다. 자,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반기 실적의 어떤 전망치도 잘 살피는 게 중요하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섬 보유자 관점에서는 3만 1,000원이 이탈하면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2만 7,000원에서 2만 9,000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 경기 침체 관점에서 그 의류 사업 자체가 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적 기조를 잘 살피시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기업은 모아데이터입니다. 모아데이터는 2014년 설립돼서 2022년 기술 성장성 기업 특례 요건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ICT 시스템 이상 탐지 및 예측용 장비의 개발, 제조 및 판매인데요. 2015년 출시한 AI 옵스 제품인 페타온 포캐스터는 ICT 시스템의 장애 예측 및 선제 대응 수요 해결을 위한 제품으로 그룹사, 대형 기관 등 200여 개의 고객사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2021년 종합물류기업과 택배 근로자 신체 이상 상태를 감지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공급 및 근로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건강 이상 예측 및 탐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서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개별 기준 매출액은 196억 원, 영업이익 27억 원, 당기순이익은 1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60억 원 증가했으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감소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7월 5일이었죠.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무상증자 결정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6월 29일에 모아데이터 이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서 미약정 이 공시를 분석해 드린 바 있었죠. 그렇죠. 지금 사실상 회사가 이야기하는 정직한 답안지를 공개한 셈이다. 이 종목 단기 추세에서 매수를 안 한다면 어떤 걸 매수했느냐? 정확하게 방송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 내용이었고요. 6월 29일 날 지금 추세적으로 조정을 받으시는 구간까지 정확하게 저희가 언급을 해드린 바가 있었고 이 구간에 대해서도 사실상 저희가 말씀드린 바에서 충분한 또 매수 기회까지 좀 줬어요. 그렇죠. 매수 기회를 전혀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측했던 구간까지 돌입이 됐었고 이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타점까지 수립을 해드렸는데 자 29일 방송 5.3%, 6월 30 4.71%, 자 금요일 날 6.75포인트 조정 때 매수를 했어야죠.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금 제가 지금 체크한 이 수익률 기한점이 한 65%거든요. 오늘까지. 65%에서 한 68%까지 나와야 정상일 텐데 오늘 공시메이트 방송 보면 제가 1개월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미액장 공시 이후에 빠르게 그래도 1개월 이전에는 확정된 답안 나오지 않겠는가. 무상증자에 관련된 이슈 언급을 해드렸는데 자 지금 아직은 뭐 차익 실현 관점은 아니지만 모아데이터 공시메이트 방송을 충분하게 좀 꼼꼼하게 한 번만 봤다면 충분하게 단기 고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좀 예상을 해보고요. 제가 자랑 한번 했습니다. 네. 어제 공시를 좀 이어서 볼 텐데요. 회사 조회 공시 답변에 따라서 무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의 증자전 발행 주식의 총수는요 540만 5,872주인데 무려 한 주당 5주를 교부하는 2,702만 9,360주의 무상 증자를 결정한 것입니다. 회사 신주 배정 기준일은 2022년 7월 20일입니다. 교부 예정일은 상장 예정일 8월 10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주 배정 기준을 받으려면 7월 18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만 무상의 신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단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당 5주를 주는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는 없기 때문에 중자 후 3,243만 5,232주의 무상증자 후 주식수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회사의 재원은요 주식 발행 초과금 135억 원을 재원으로 했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이렇게 모아데이터 저희 지난 방송 보셨다면 충분한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무상증자 공시가 먼저 나왔는데 상장한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한 주당 5주를 배정하더라고요. 좀 꽤나 큰 규모 아닌가요? 근데 최근에 어떤 트렌드가 무상증자에 대한 또 기대 효과가 좀 너무 크고 주식수를 통상적으로 한 주당 한 주를 좀 이 배정을 하는데 최근에 뭐 한 주당 7주, 한 주당 뭐 3주, 4주, 5주 이게 너무나 주식수를 단기에 많이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단기에 사실상 이 주주들에게 많은 이 환원 혜택이 좀 있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주식수가 너무나 많이 풀린다는 것은
오히려 주가에 적정한 유통 지수를 좀 저해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네네. 그런데 회사 측에서 뭐 주주가치 주주 환원 가치 확보를 위해서 한 주당 5주의 무상증자를 결정했다라고 좀 밝혔기 때문에 이 요소가 사실상 이 단기 모멘텀으로 좀 부각됐던 흐름이었고 발표하자마자 사실 전일 상한가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좀 상승하는 이 단기 모멘텀으로 부각된 요소가 아닌가 판단을 해봅니다. 네, 대표님. 그럼 최근 이 무상증자 테마로 급등의 움직임을 나타낸 기업들을 보면 결국에는 주가가 다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언제 급등세가 끝나고 또 다시 급락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투자 시에 좀 더 우리 투자자분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여타의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상 무상증자를 발표도 하기 이전에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무상증자를 발표하기 이전에 사전 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주가 미리 올라가 있고 무상증자가 발표가 되면 여기서 출발해요. 상당수 신규 매수하기는 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 무상증자 발표일 이후에 매수한다는 것이 굉장히 시점상 이 권리락 이후 그리고 무상의 신주가 이 상장된 시점에 이 유불리를 좀 잘 따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모아데이터의 경우에는 사실상 다릅니다. 오히려 이 주가 급등에 따라서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회사가 발표를 했는데 오히려 주가가 반대로 갔어요. 크게 상승한 것이 아니지만 힌트는 있었죠. 전환사채 발행 결정에 관련된 자금 조달하고 있다. 두 번째, 무상증자를 검토하고 있다. 이 두 가지는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즉 낙폭 과대 때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한데 기회를 충분히 한 번은 줄 것이다. 매수 유혹은 추세 매매해도 괜찮다라고 좀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종목의 경우에서는 사실상 무상증자였던 이 효율성 관점에서는 메리트가 충분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신규적 매수 관점은 굉장히 좀 위험스럽죠. 또. 지금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구간인데 지금 차트 보겠습니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한 25,500원대인데 저희가 매수 추천한 구간이 여기였어요. 14,500원, 15,000원 구간, 14,500원에서 15,000원 구간. 이 구간에 매수하면 된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 기회도 좋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이 이후로 단기 좀 급등을 좀 해줬는데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아니죠. 매수 구간은 바로 이 구간이 맞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상당수 이 권리락가 이후에 무상의 신주를 좀 받는 것은 굉장히 좀 리스크하다는 점. 보유자 관점에서 영역에서는 지금 추세 대응을 좀 해도 괜찮은 구간인데 보유자 관점에서는 21,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21,000원이 이탈된다면 차익 실현 이후에 주가의 어떤 낙폭 확대 지점에서 다시 재매수해서 오히려 무상 신주 효과까지 가져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상당히 리스크하다는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아데이터 일단 보유자 관점에서는 21,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는 리스크하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세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기업은 인트론 바이오입니다. 인트론 바이오는 1999년 설립돼서 2011년 기술 성장성 기업 특례 요건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바이오 신약 개발, 분자 진단 분야, 동물용 항세제 대체제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업 부문은 생명공학 연구용 시약을 생산하는 유전자 시약 부문, 감염성 질환 진단 제제를 생산하는 분자 진단 부문, 박테리오파즈 기반의 동물용 항생제 대체제 부문, 바이오 신약 부문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293억 원, 영업이익 100억 원, 당기순이익은 9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5.4%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35.9%, 당기순이익은 34.9% 감소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인트론 바이오 주요 사항 보고서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의 체결 결정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회사 주식을 대신 사주세요라고 하는 이 계약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6월 28일 이 중대한 좀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기술 이전 계약의 해지 소식이 있었는데 히스토리상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8일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 사항입니다. 제목은 로이반트 자회사 라이소반트의 SAL 200 관련 계약의 해지입니다. 주요 내용 보겠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이 라이소반트는 2018년 11월 19일 인트론 바이오와 슈퍼박테리아 치료제 SAL200에 관련돼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SAL 관련 계약 해지를 라이소반트가 요청을 했고요. 인트론 바이오는 이를 수용하고 모든 권리와 자료를 반환받기로 했다. 2022년 6월 28일 라이소반트는 모회사인 로이반트가 이사회 결정으로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안내해 왔으며 양사는 합의에 따라서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 수령한 계약금, 기술 이전 계약금 113억 원은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이후에 이로 인해서 주가가 좀 단기 좀 급락을 좀 했었고요. 네네. 회사는 바로 어제 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이 자기 주식의 신탁 계약 체결을 했는데 내용 보겠습니다. 회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30억 원의 이 자금으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2022년도 7월 6일부터 내년 7월 5일까지 30억 원의 자금은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데 사용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KB증권이 위탁투자 중개업자로서 이 자사주의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공시입니다. 네, 이렇게 인트론 바이오 라이소반트의 슈퍼박테리아 치료제 SAL200과 관련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이 상대 측이 계약 해지를 요청하긴 했지만 인트론 바이오에 좀 상당한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는 사실 이 종목을 좀 한 차례 좀 다뤘거든요. 네네. 저는 이걸 악재로 봤는데 이 시청자분께서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악플 하나 달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SAL200에 대해서 이게 너무 이제 이 회사의 어떤 이 바이오 플랫폼 관점, 바이오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회사의 관점에서의 어떤 입장차와 이 투자사와의 입장이 좀 다른 거죠. 저는 철저하게 투자사의 입장과 이 공시의 관점에서만 일단 해석을 했다라고 좀 먼저 양해를 구해드리고요. 네네. SAL200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슈퍼박테리아 치료제 이 파이프라인의 훼손 관점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배경이죠. SAL200에 대해서 기술 이전 계약, 임상 2상을 앞두고 있는 이 계약을 왜 지금 시점에서 해지를 했는가. 만약에 이거에 대한 유의성 확보가 좀 명확했거나 상업화 관점에서의 이점이 있었다면 무리를 해서라도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이 기술 이전 계약을 반환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통상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파이프라인은 임상 2상에서 유의적인 결론 도출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이 훼손됐고 이 파이프라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SAL200에 대해서 이 기술 이전을 했던 이 계약 당사자는 사실상 이 비용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로 인해서 해지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비용에 대한 이슈가 이 파이프라인의 어떤 훼손이 아니다라고 회사는 항변하고 있지만 네네. 이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이게 무리를 해서라도 좋은 유의성이 입증이 된다면 저는 임상을 진행한다고 좀 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도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죠. 라이소반트가 최근 대회 불확실성과 모회사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 해지를 결정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좀 전해왔는데 이에 대해서 SAL200과 관련된 이 기술과 안전성에는 문제는 없다라고 좀 회사 측은 밝혔고 투자사의 관점에서 이 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의 이야기도 잘 알겠고 이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이 회사의 입장차도 좀 잘 알겠지만 내부적으로 우리가 좀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임상 유효성들이 좀 더 보다 명확한 이슈가 좀 있다면 굳이 이걸 이 시점에 해지할 이유가 있겠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인 것입니다. 네. 네, 대표님, 그럼 이 인트론 바이오 측에서 새로운 파트너사를 찾아서 다시 기술 수출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자체 임상 진행이 아닌 왜 기술 수출을 좀 진행하려는 걸까요? 예, 일단은 라이소반트사에서도 임상 시험에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좀 인트론 바이오 측에 제시를 좀 했었대요. 네네. 자, 이에 따라서는 임상 비용들이 좀 투입돼야 되고 같이 어떤 공동 임상 시험 개발을 위한 비용에 대한 어떤 이슈도 좀 부각된 것은 맞겠지만 회사 측에서는 우리는 이 기술에 대한 어떤 이전, 지금 임상 투자에 참여할 의향보다는 기술 수출이 우선이다라는 어떤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임상시험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이 비용들을 수반해서 임상시험을 추진하는 것보다 이 기술을 이전받아서 명확하게 좀 기술 수출 관련된
이후 부분을 좀 가져갈 수 있는 파트너를 조금 가져가는 부분들이 맞지 않겠습니까? 즉 파트너사를 좀 물색하고 있는 관점에서는 인트론 바이오도 추후 이 부분에 대한 임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맞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네, 이렇게 주가는 또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표님, 대응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회사의 지금 이 라이소반토와 SAL200 파이프라인의 계약 해지로 인해서 주가 가치 좀 훼손 좀 됐습니다. 단기 좀 급락을 좀 해줬지만 사실상 중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상 이상에서의 유의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고 새로운 파트너를 통해서 입증해보는 것이 인트론 바이오의 어떤 숙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취득 행위도 회사의 어떤 방향에서는 이 주가의 추가적인 하락을 방지하는 효과가 좀 있겠지만 궁극적인 어떤 해결책은 SAL200에 대한 파이프라인의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잘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상 이상에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면 인트론 바이오의 경우에는 사실상 추세에 전환될 수 있는 시그널을 맞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어떤 관점에서는 매수에도 사실상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어떤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관망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인트론 바이오의 추세 전환 시점은 임상 이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는 기술 이전에 대한 어떤 파트너십이 물색되는 그런 모멘텀이 중대한 포인트가 아닌가 전망을 해 봅니다. 네, 이렇게 인트론 바이오 매수하기 좋은 구간, 신규 매수는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궁극적인 해결책인 이 SAL200 파이프라인의 입증이 좀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섬, 모아데이터, 인트론 바이오 알아봤는데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포인트들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